낡은 뭐라? 지금 이게 아니야. 낡은 얘들아. 딱 진짜 수열. 있어. 나 복수. 수열. 한번 남았어. 수열. 사진 꺼내라. 네. 시끄러. 휴통 꺼내라. 수열. 자, 수열이라는 것의 뜻이 뭐냐? 보시면 수열의 뜻은 숫자를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나열한 것을 우리는 수열이라고 합니다. 아니, 숫자를 일정한 규칙에 따라 나열한 것을 수열이라고 해요.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예죠. 그지? 얘를 찾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수열을 우리는 수열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숫자를 나열한 것을. 자, 그러면은 얘 수열이라는 것을 보는데 거기에 이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n이라는 걸로 가서 r로 끝난다라고 되어 있지. 그지? 그러면은 f라는 건 뭐야? f 함수죠. 그죠? 그럼 얘는 함수를 가지는데 어떤 함수를 가지는 거냐면 요 앞에 써지는 애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 정의역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근데 이 정의역이라는 게 뭐가 되는 거냐면 자연수가 되는 거예요. 얘는. 됐어요? 자연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대응되는 숫자는 뭐가 되냐? 공역은 실수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야. 즉 무슨 얘기냐면요, 수열이라는 것도 함수와 같다라는 겁니다. 함수와 같다. 수열이라는 것도 함수와 같다. 근데 이 함수가 어떤 함수냐면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가 수열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야. 오케이? 왜 그러냐면요, 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함수가 있는데 어떤 함수를요 이렇게 써볼까? an이라는 숫자를 쓰고요, an이라는 게 2n이다 라고 이렇게 썼대. 됐니? 자, 식을 이렇게 주고 나서 여기서 n이라는 거를 우리가 자연수라고 줬어. 그럼 이제 자연수니까 n 값에다가 뭐부터 집어넣는 거예요? 1부터 집어넣는 거죠, 쭉. 그죠? 그럼 1부터 쭉 집어넣게 되면 요 an이라는 숫자들이 어떻게 배열이 되냐면 2라고 배열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2 집어넣으면 4고, 그 다음에 6이고, 8이고, 10이고, 이렇게 숫자들이 배열이 되겠지. 그치? 그러면 여기 써진 숫자들을 보시게 되면 2, 4, 6, 8, 10, 12 이런 식으로 가죠? 그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규칙성이 있어, 없어? 있죠? 그죠? 그럼 얘는 규칙성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규칙성 있게 숫자들이 나열이 되지? 그지? 그럼 규칙성 있게 숫자들이 나열이 되니까 얘를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수열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무슨 얘기가 되는 거냐면 아직 우리가 이걸 배우진 않았는데 이걸 가지고 뭘 할 거냐면 수열이라는 것도 함수의 일종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수열이라는 것도. 오케이?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정의역이 자연수인, 즉 x 자리에, 여기서는 x가 n이겠죠? n이라는 자리에 자연수가 들어갔을 때 이러한 규칙성 있는 숫자들이 배열이 되기 때문에 얘도 하나의 함수로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오케이. 됐죠? 자, 그러면은 이런 거를 이제 그러면은 이제 세 번째 보시면 거기 밑에 나와 있는 게 일반항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봐봐. 자, 일반항 별표 하나 쓰세요. 자, 우리 2번에 바로 2번에 일반항 별표 하나 쓰시고요. 자, 일반항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밑줄 칩시다. 규칙을 가지는 수열의 제 n번째 항 an 밑줄. 규칙을 가지는 수열의 n번째 항 an을 우리가 n에 관한 식으로 표현한 것을 일반항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됐니?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일반항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지금 수열 an이라는 것을 썼을 때 내가 옆에 쓴 것처럼 an이 2n이다 라고 이렇게 쓰면 이 2n이라는 게 결국 뭐가 되는 거냐면 얘가 일반항이라는 것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해됐어? 오케이? 그러면은 우리가 수열을 공부하는 목적은 뭐냐? 바로 이 일반항을 구하는 게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써봐. 수열의 목적이 뭐냐면 수열의 목적은 간단해요. an을 구하는 게 목적입니다. 수열의 목적은, 우리가 수열을 배우는 목적은 an이라는 일반항을 구하는 게 목적이야.
알겠니? 일반항을 구하는 게 목적이다 라는 거 제일 중요하다 체크해 두시고요. 또 하나씩 할 거예요. 얘는. 됐어요? 그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어떤 숫자를 내가 배열을 하는데 어떤 숫자를 1, 3, 5, 7, 9 땡땡땡땡 이렇게 갔어. 됐니? 그러면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수열이죠. 규칙성이 있으니까. 그치? 그럼 규칙성이 뭐야? 여기서 규칙성이 뭐야? 플러스 2씩 더해지죠? 네. 그죠? 그럼 2씩 더해지는 숫자들이 있겠지? 그치? 그럼 요 다음 항은 뭐가 되는 거야? 11하나가 되겠죠? 그 다음은 13, 그 다음은 15 이렇게 가겠지? 그치? 그럼 이거를 우리가 식으로 표현해보자 라는 거예요. 됐어요? 그럼 얘를 n번째 항을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2n-1이라고? 그죠? 왜 2n-1이라고 표현이 가능하냐? 얘가 몇 번째 항이니? 첫 번째 항이죠. 얘는요? 두 번째 항이죠. 자 그럼 보세요. 첫 번째 항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 2 곱하기 1 빼기 1이죠. 그죠? 2 곱하기 1 빼기 1.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2 곱하기 2 빼기 1이죠. 그죠? 됐습니까? 세 번째 항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2 곱하기 3 빼기 1이지. 그치? 그럼 봐봐. 바뀌는 부분이 어디야? 여기가 바뀌죠. 여기가 1, 2, 3 이렇게. 그치? 그러면 여기가 n 이라는 것은 그럼 요 n이라는 게 나타내는 게 뭘 나타내는 걸까? 항의 순서, 넘버, 즉 몇 번째 항인지를 나타내는 게 되더라라는 거. 요 n이 나타내는 거. 됐어? 그럼 요 n 자리에 10을 집어넣어. 10을 집어넣으면 몇 번째 항인 거야? 10번째 항인 거죠. 그죠? 여기가 첫 번째 항이 1이 들어가고 두 번째 항이 2가 들어갔잖아. 그지? 그럼 세 번째 항은 뭐가 들어가 있어? n 자리. 3이 들어가겠죠? 그죠? 네 번째 항은요? 4가 들어갈 거고 다섯 번째 항은 5가 들어가겠지? 그지? 그럼 요 n이라는 게 나타내는 게 뭐라고요? 얘가 몇 번째 항인지를 나타내는 거야. 됐니? 그럼 잘 봐. 몇 번째 항이냐라는 걸 나타내니까 이게 변수잖아. 몇 번째 항인지가. 그지? 그럼 니네 순서를 나타낼 때 순서는 무조건 어떤 숫자만 들어가야 돼? 자연수만 들어가야겠죠?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번째 항 있어 없어? 없죠. 2분의 1번째 항 없죠. 루트 2번째 항 없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여기가 변수가 되는데 그 변수가 순서를 나타내는 변수이기 때문에 변수가 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자연수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연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어? 항의 순서를 나타내는 게 변수이기 때문에 자연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됐니? 됐니? 순서를 나타내는 게 변수라니까. 알겠어? x라고 x 이거. 됐죠? 여기까지. 오케이. 그래서 이제 하는 건데 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읽어보시면 그건 이따가 할 건데 그거를 SN이라는 거 뭐라고 가져있냐면 밑줄 치자 그거는 밑줄만 치고 넘어갑시다. 수열의 합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을 SN이라고 한다. 그냥 밑줄 치세요. 수열에서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SN이라고 한다 라고 나와있죠? 그죠? 그래서 식으로 나타내면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땡땡땡에서 어디까지? AN-1 더하기 AN까지 이렇게 나오더라라는 거야. 됐니? 그 다음에 규칙성 찾기는 별표 하나만 치십시오. 얘는 규칙성 찾기는 별표 하나만 치십시오. 규칙성 찾기는요 말 그대로 우리가 수열을 문제를 풀 때 규칙성을 찾는 게 목적이라고 그랬잖아. 그지? 그럼 그 규칙성 찾는 게 이제 수열에서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야. 핵심적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수열의 기본적인 내용인데 자 그럼 우리가 이번엔 뭘 배워볼 거냐면 등차 수열을 할 겁니다. 거기 나와있죠? 등차 수열. 자 등차 수열 볼게요. 등차 수열 정의 가겠습니다. 등차 수열의 정의가 뭐라고 나와있냐면 첫 번째 괄호 1번에 첫째 항부터 차례로 일정한 수를 더하여 만들어지는 수열 밑줄. 첫째 항부터 차례로 숫자를 더해서 만들어지는 수열을 우리가 등차 수열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의 정의는 뭐라고요? 일정한 숫자를 더해가는 거예요. 일정한 숫자를 더해가는 수열을 우리가 등차 수열이다라고 하겠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여기 예를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숫자를 더하는데 3, 5, 7, 9, 11, 13 이렇게 갔어. 됐니? 자 숫자가 이렇게 써졌을 때 봐봐. 첫 번째 자 여기서 여기 넘어갈 때 얼마 더해지니? 2 더해지죠. 그죠? 여기서 여기 넘어갈 때도 얼마 더해져요? 2 더해지죠?
여기서 여기 넘어갈 때도 얼마 더해져요? 2 더해지죠? 그치? 그러면은 여기 써지는 이 더해지는 숫자, 요 2라는 숫자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2라는 숫자를 공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공차. 일정한 숫자를 더해가는 때. 오케이? 자, 2라는 숫자를 공차라고 합니다. 됐니? 자, 다음에 봐봐. 여기 3 있죠? 여기 3 있죠? 90점 받은 진영아? 네. 응? 잘 맞네. 응? 자, 3이라는 건 뭐라고 얘기할까요, 우리가? 3이라는 거. 첫째. 이 수열의 무슨 항? 첫 번째 항이죠? 그죠? 첫째 항, 초항이라고 합니다. 됐니? 초항이라고 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쭉 가다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몇 번째 항이 생길까요? n번째 항이 생기겠죠? 그죠? 여기 생기는 애가 생길 텐데 얘가 뭐냐면 우리가 궁금한 n번째 항이라는 게 생기겠지? 그지? 그럼 그 n번째 항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일반항이라고 얘기했죠? 그죠? 일반항이라고 얘기했지? 오케이? 그 일반항을 우리가 지금 구해볼 거야. 일반항을 어떻게 표현하죠? 그래서 뭐에 관한 식으로? n에 관한 식으로 표현하죠 그랬잖아. 일반항을. 했니? 자, 그럼 일반항을 구해볼 거예요. 보세요. 자, 일반항 구하는 거 증명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일반항은 어떻게 구하냐면 그러면 봐봐. 첫 번째 항. 자, 숫자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야? A1. 첫 번째 항이야. A1이. 그치? 첫 번째 항이라는 뜻이야. 그럼 첫 번째 항은 뭐가 되냐? 3일 거예요. 됐어요? 3.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항 가겠습니다. 두 번째 항은요. 3에다가 얼마에 더했어? 2만큼이 더해졌지? 그치? 3에다가 2만큼이 더해져서 뭐가 나왔어요? 5가 나왔죠? 그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세 번째 항 갈게요. 세 번째 항은요. 3에다가 2가 몇 개 더해졌어? 두 개 더해지죠? 이렇게 두 개 더해지지? 그지? 그럼 얘를 뭐라고 쓸 수 있어 우리는? 3 더하기 뭐라고 쓸 수 있을까? 2가 몇 개? 2개 있죠. 이렇게. 됐니? 진영아. 네. 졸려. 자, 네 번째 항 가겠습니다. 네 번째 항 3 더하기. 그럼 얘는 2가 몇 개 더해지는지 주혁아? 응. 주혁이도 졸려? PC방 보여줄게. 네. 응. 자. 사람이야. 야, 토요일 날 갔잖아. 네. 응. 일요일 날. 새로 외웠어. 일요일 안 갔어? 일요일 안 갔죠. 네가 몇 개? 세 개. 너 가면 안 되지, 쉽게. 응? 웅아. 아이씨. 이웃기선 지금 찍고 있는 거예요. 네. 아 찍고 있어요? 괜찮아. 너 녹화해서 보여줄게. 아, 부모님한테 보여줄게. 안 돼요. 응. 피시방 자, 봐봐. 그러면 사랑해요. 뭐? 같이. 부모님한테 보여주는 거 이렇게 해도 돼. 어? 뭐? 부모님한테 보여주는 거 이렇게 해도 돼. 어. 알겠어요. 보여주세요. 왜? 저 선생님 믿어요. 좀 편집해주세요. 네? PC방 가고 싶어야 돼. 바로. 봐봐 그럼. 두 번째 항이지. 그치? 두 번째 항이면 2가 몇 개 더해져요? 한 개. 세 번째 항은 2가 몇 개? 두 개. 네 번째 항은 2가 몇 개? 세 개 더해지지. 그치? 그러면은 n번째 항을 구해보면 n번째 항은요 2가 몇 개 더해질까요? 그렇죠. n-1개 더해지겠죠. 이렇게 돼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얘가 몇 개? n-1개가 더해지겠지? 네. 그치? 4개일 때 3개, 3개일 때 2개, 2개일 때 1개니까 그죠? 그럼 n-1개가 더해질 테니까 얘를 우리는 어떻게 쓸 수가 있냐? 3이라는 초항에다가 더하기 2라는 것이 몇 개 곱해졌다? n-1개 곱해졌다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럼 공식 보세요. 자, 이게 뭐예요? 초항이야. 그치? 그 다음에 2라는 게 뭐였어? 공차였죠? 그죠? 그 다음에 n-1이라는 건 뭐가 돼요? 항의 개수 빼기 1이죠. 됐니? 그럼 이걸 정리하시면 이걸 정리해서 전개해보면 2n 빼기 얼마야? 2가 되고 얘는 플러스 3이니까 2n 빼기 얼마가 돼요? 2n 플러스 얼마? 1이 되겠지. 그치? 그럼 여기 써지는 2n 플러스 1이라는 게 뭐가 되는 거야? 이 수열의 일반항이다 라고 이렇게 구하는 거야. 됐니?
오케이. 자, 그래서 공식이 뭐가 되는 거냐면, 그래서 수열의 공식이 뭐가 되는 거냐면, 거기 밑줄 쳐서 외우십시다. 자,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어떻게 구합니까? 얘는 초항에다가 더하기 공차를 몇 개만큼 n-1개만큼 곱한 거와 같습니다. 이게 공식이 되는 거예요. 등차 수열의 일반항 공식이. 되니?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줘야 돼요? 외우셔야 돼요. 됐죠? 아니, 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자, 보십시다. 예를 들어서 봐봐. 자, 예를 들어서 초항이 얼마야? 초항이 3이고 공차가 2래. 아니, 초항이 3이고 공차가 2야. 그러면은 얘는 공식에다가 그대로 집어넣으시면 an이 뭐가 나와요? 3 더하기 2 곱하기 n-1 이렇게 나오겠지? 이거 계산하면 되지? 네. 아니, 그 다음에 이런 경우도 있겠네요. 두 번째. 자, 초항이 -5라고 합니다. 자, 초항이 -5고요. 공차는 3이래요. 자, 공차는 D로 써요. 됐습니까? 그러면은 얘를 가지고 AN을 구하시면 AN은 뭐가 됩니까? -5 더하기 3 괄호하고 n-1 이렇게 써주겠죠? 되니?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어떤 경우도 있을 거냐면 초항이요. 자, 초항이 얘 계산해보면 2라고 되어 있고요. 공차가 -3 이렇게 써지는 경우도 있겠죠. 공차가 -인 경우도 있어요. 오케이, 더해주는 게. 그러면은 얘는 AN이라는 게 어떻게 써질까? AN은 얘는 초항이 2 더하기 더하기 뭐가 돼요? n-1 괄호하고 공차가 얼마? -3 이렇게 써지겠죠? 그죠? 됐습니까? 이렇게 써지더라라는 거. 자, 그럼 봐봐. 자, 그러면은 여기 써지는 애가 이거 전개해봐. 이거 전개하면 얼마 되니? 2n 플러스 1이죠. 그죠? 2n 플러스 1. 얘는요? 3n 마이너스 8이 되죠. 그죠? 전개하시면 얘는 마이너스 3n 플러스 5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럼 봐봐. 얘도 일반항이고 얘도 일반항이고 얘도 일반항이지. 그지? 그러면은 요 일반항들의 규칙성이 하나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가 있냐면 공통점이 얘랑 얘는요 식을 보시게 되면 얘랑 얘는 셋 다 모두 n에 관한 1차식이죠. 맞아? 맞지? 셋 다 모두 n에 관한 1차식이죠? 됐어요? n에 관한 1차식이죠? 두 번째 갈게요. 개수 봐봐. 개수. 여기 써진 개수. 1차항의 개수 봤더니 2가 있고요. 3이 있고요. -3이 있죠. 그죠? 그러면은 여기 써진 1차항의 개수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뭐와 같습니까? 공차와 같죠. 여기 보시면 2가 2와 같고 3이 3과 같고 -3이 -3과 같지? 그치?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규칙성을 갖고 있어요. 됐어요? 이게 뭐냐면 일반항을 거기 분석한 거예요. 됐니? 그래서 일반항 바로 1번에 밑줄 치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AN이라는 애가 DN 플러스 K콜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이렇게 써.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무조건 뭐가 나온다? n에 관한 1차식이 하나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n의 개수가 뭐를 나타낸다? n의 개수가 공차와 같다라는 겁니다. n의 개수가 공차와 같다. 됐니? 오케이. 됐습니까? 자, 그러면 뭐 하나 예를 들어서 해보시면 예를 들어서 AN이라는 게 -3n 더하기 2래. 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이 수열은 무슨 수열이에요? 등차 수열이죠. 왜 등차 수열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야? n에 관한 1차식이 써졌지 여기에? 그죠? 그럼 n에 관한 1차식이 써졌기 때문에 얘가 등차인 거야. 됐어? 그 다음에 공차 같은 경우에는 공차가 얼마예요? -3인 거죠? 그쵸? -3인 무슨 수열과 같다? 등차 수열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게 뭐예요? 등차 수열의 일반항에 대한 내용이에요. 됐죠? 그 다음에 뭐 2번은 그냥 보시면 뭐 각항은 수직선을 같은 간격으로 나눈다 있는데 이거는 이제 중앙을 가셔서 보도록 하고 중앙을 가서 보도록 할게요. 다음 페이지 넘겨봐. 자, 조화수열은 지우십시오. 그래서 난 여기 조화수열은 교과 과정에 안 나옵니다. 우리가 그 페이지에서 볼 거는 뭐냐면 등차 중앙만 볼 겁니다. 다 지웠는데. 바보야. 에? 매섭다. 가져왔는데.
아니야 밑에다 써. 뭐가 난다고요? 자 등차 중앙만 할 겁니다. 가운데 있는 거? 다시 봐. 아니 쓰면 뺏어볼게. 여백에다 등차 중앙만 하겠습니다. 등차 중앙. 자 등차 중앙은 뭐냐면 얘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3개 이상의 숫자가 등차를 이룰 때 라는 말이 나옵니다. 요런 문제에서 요런 표현이 나올 때는 아 이제 등차 중앙을 써야겠구나 라는 겁니다. 됐니? 근데 여기 있는 용어 중에서 중앙이라는 건 뭐냐면 중자가 무슨 중자일까? 가운데 중자. 네 맞아요. 가운데 중자예요. 그래서 얘는 뭐냐면 해석을 해보면 가운데항이다 라는 뜻이에요. 가운데항. 등차 수열의 가운데항. 됐니? 등차 수열의 가운데항을 우리가 등차 중앙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등차 중앙.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거 3개 이상의 숫자가 등차를 이룰 때 우리는 등차 중앙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그럼 볼게요. 무슨 얘기인지. 이런 뜻이야 쉽게 얘기하면. 3개 이상의 숫자가 등차 수열을 이룰 때 성립하는 어떤 관계식이 있는데 그 성립하는 관계식이 뭐 굉장히 어려운 관계식이 아니라 간단한 거예요. 간단한 거. 봐봐. 예를 들어서 여기 봐. 3, 5, 7 3개 있어. 3개 숫자 등차야 아니야? 맞죠? 그죠? 등차죠. 그러면은 얘는요 이런 뜻이겠네요. 보세요. 얘를요 가운데 거 2배 해봐. 얼마니? 10이죠? 가운데 거 2배 한 게? 그죠? 양 끝에 2개랑 더했어요. 얼마에? 10이죠? 네, 맞죠. 그죠? 가운데 거를 2배 한 거랑 양 끝에 2 숫자를 더한 게 어때요? 결과가 같죠. 그죠? 3 더하기 7이 나올 텐데 이 3 더하기 7이 뭐와 같다? 10과 같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럼 얘를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걸 보세요. 세 숫자가 등차다 라는 얘기는 A 플러스 D A 플러스 2D 이렇게 써지지. 그지? 됐니? A 플러스 D, A 플러스 2D 이렇게 써지죠? 그죠? 그랬을 때 여기 써진 A와 A 플러스 D와 A 플러스 2D 중에서 가운데 거를 2배 해봐. 가운데 거를 2배 하시면 얘는 2배의 A 플러스 D가 되겠죠? 그죠? 됐습니까? A 플러스 D가 되겠지? 오케이? 그럼 가운데 거의 2배는 뭐와 같다고요? 양 끝에 뭐와 같다? 합과 같다라는 거예요. 즉 A 더하기 뭐와 같습니까? A 플러스 2D와 같습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됐니? 오케이? 자 그럼 이거 정리하시면 2A 플러스 2D죠? 그죠? 그럼 얘도 정리하시면 얼마가 돼요? 2A 플러스 2D가 되죠? 그죠? 그래서 3개 이상의 숫자가 등차 수열을 이룰 때는 반드시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라는 거예요. 알겠어? 오케이? 가운데 거가 성립하더라라는 겁니다. 됐니? 자 그럼 이게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문제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x세제곱 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8x 그 다음에 9x라고 하죠. 9x 플러스 kx 마이너스 105가 0이다 이렇게 나왔다고 해봅시다. 됐니? 0이다. 그랬을 때 이거의 세 근이 등차를 이룬다라고 해볼게요. 등차를 이룰 때 요거까지만 설명하고 끝낼게요. 보세요. 세 근이 등차 수열을 이룰 때라고 해보자. 됐니? 오케이. 자 그럼 봐봐. x세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kx 빼기 105는 0이다 라는 3차 방정식이 있는데 이 3차 방정식의 세 근이 등차를 이루죠. 그쵸?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미지수를 잡아볼게요. 자 이거 푸는 법을 봐봐. 이거 미지수를 잡을 건데 얘 미지수를 뭘로 잡을 거냐면 우리는 이렇게 잡아볼게요. 이렇게 잡아도 되죠. A 플러스 D, A 플러스 2D 이렇게. 그치? 됐니? 근데 세수가 등차를 이룬다고 했으니까 쌤이 이렇게 잡아볼게요. A 마이너스 D, A 플러스 D 이렇게 놔도 상관 있어 없어? 없어요. 없죠? 상관없죠? 그죠? 그러면 이거 세 개 다 더하면 얼마야? 3A 3A죠? 그죠? 그럼 3A는 뭐가 돼요? 9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써주는 이유가 뭐야? 계산하기 편하니까. 미지수 D가 없어지잖아. 오케이?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뭘 쓰는 거예요? 근과계 수와의 관계 쓰는 거죠. 근계수 관계 써주시면 근계수 관계 쓰면 이거 3개 더하면 얼마야? 3A죠. 그럼 세수의 합은 뭐와 같아? 마이너스 A분의 B와 같죠? 그죠? 그러니까 얼마야? 9가 되겠지? 그러니까 A가 얼마 나와요? 3 나오겠네요?
됐니? 그러면 여기 써지는 항이 어떻게 써지는 거냐면 3-d 3 플러스 d 이렇게 나오겠네? 됐니? d 값 구하자. d 값 어떻게 구? 세 개 다 곱하면 되죠. 그죠? 세수의 곱. 자, 세 숫자를 싹 다 곱하겠습니다. 즉 3-d 3 플러스 d 곱하기 3 이렇게까지. 됐니? 그럼 이거 계산해 보시면 이거 얼마 나올까요? 곱빼기 뒤집기. 곱빼기 d제곱 나오죠? 그죠? 곱빼기 d제곱 나오고 여기 3 곱하니까 얼마나 돼요? 27 빼기 3d 제곱 나오죠? 그죠? 됐어요? 이게 얼마란 얘기예요? 105란 얘기죠? 됐니? 네. 오케이? 됐습니까? 왜 플러스로 나와요? 왜 저래 좀. 자, 다시 한 번. 여기 마이너스 105 나오게끔. 왜냐면 네. 자,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죠? 그럼 이거 넘어가시면 뭐 돼요? 132. 마이너스 132죠? 그죠? 그럼 3으로 나누면 얼마냐? 44. 44예요? 네. 숫자 개같네.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예요. 숫자를 잘못 잡았네요. d제곱이 44죠. 그죠? 네. 이거 2시. 네. d제곱이 44죠? 그죠? 그럼 뭐 d값은 뭐가 되겠어요? 2루트 11. 뿔마? 2루트 11. 뿔마? 2루트 11. 2루트 11? 뭐 이렇게 나오겠지? 그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산하는 거야. 됐어? 문제 풀 때는 네. 숫자는 그렇게 했지만 자, 한번 봐봐. 세근이 등차를 이룰 때 라는 표현이 문제에서 나오면 여러분들이 아, 이 문제는 뭐다? 등차 중앙. 등차 중앙으로 써야겠구나 라는 겁니다. 오케이? 됐습니까? 네. 자, 쉬었다 합시다. 쉬었다 합시다. 선생님 아직도 찍어요? 응? 아니,